딸기야 모아노. 안녕하십니까, 모아노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4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대략 한 5시, 오후 5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한 며칠 동안 몸이 좀 독감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금 한 80%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장은 10월 9일날 비닐 피복을 1중, 2중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을 일찍 한 9월 6일 정식한 육묘동, 재배동, 세동은 어느 정도 지금 초세 확보가 잘 된 것 같고 꽃이 95% 정도는 다 지금 출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를 하려고 꽃이 핀 것도 조금 보이고,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개화가 거의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딸기 농사를 짓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재배기술 농법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 재배동 환경에 맞춰서 적정 재배기술을 잘 사용해 가지고 동당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농가 경영비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농가 순이익을 증대시키는 게 최종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럼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기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정식한 지 일찍 심은 거지만 대략 40일 정도 되어 가고, 9월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30일에 35일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경남 화동 옥종 지역에 지금 제가 여기 동영상을 찍기 전에도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돌아다녀 봤지만 제 기준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포장들이 많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비닐 피복을 완료한 농가도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서둘러서 비닐 피복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너무 안일하게 농사를 짓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제가 지금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계시고, 또 이제 이 콘텐츠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창구를 또 통해서 소통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로도 서로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기본에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식하고 나서 35일, 40일이 대략 됐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육묘도 똑같고 재배동도 똑같고 제일 중요한 시기가 정식하고 나서 대략 한 달 반, 요 안에, 특히 재배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정식하고 45일 안에 어떻게 작물을 키우고 초세 확보를 했냐에 따라서 그 해의 작황은 저는 한 80% 이상은 결정이 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주위 농가들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육묘 잘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육묘 키워서 육묘밭에서 병에 감염되지 않고 우량묘에 가까운 묘들을 키워서 재배동에 우리가 정식을 하는데, 재배동 정식하기 전에 재배동에 어느 정도의 완벽한 소독 작업을 끝난 다음에 그 묘를 정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체크해야 할 부분이 분화 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이 세 개가 첫 단추라고, 딸기 농사의 첫 단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포에서 화화 분화, 최종적으로 화화 분화를 균일하게 시켜서 분화 검경하라고 정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변기 없는 모드로 심었다면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화화 분화 유도를 일찍 심은 세 동은 일식 분화 유도를 해서 최대한 우리 재배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온도와 일장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분화 검경을 해가지고 분화가 온 상태에서 지금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화 검경을 할 때 잎이 몇 장 뒤에 꽃이 숨어 있는가도 검사해 볼 필요는 있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4장 잎 뒤에 꽃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심었어요, 정식을. 그래서 지금 꽃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잎이 4장 나온 다음에 한 95% 정도는 지금 꽃이 출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농사가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양분 관리나 환경 관리, 요런 거, 습도 관리, 요런 거는 진짜 재배 기술을 농사를 지면서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지금 부분이 안 되신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지금 보면은 대개 보면 육류밭에서 좋지 않은 묘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죽어나가고 보식을 하고 또 런너 나오는 걸로 메꾸고,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육류밭에서 문제가 왔던 묘들을 최종적으로 심어서 문제가 있는 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 본포 재배동 소속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묘로 가져와서 또 피해를 보시는 분, 요 두 분 외에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본포 재배동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육묘동에서 어느 정도 건강한 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죽는 고사되는 묘들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중요한 게 초세 확보가 잘 됐냐, 아니면 꽃이 물고 오냐, 물었냐 안 물었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농가들은 지금도 비닐알 포육을 하지 않은 농가들을 볼 수 있는데, 농가들을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초세 확보가 실패한 농가들이, 초세 확보에 실패한 농가들이 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닐 피복 문제, 비닐을 빨리 벗기고 심었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도 있고, 심고 나서 양분 관리를 어떻게 했냐, 온도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또 갈려지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아직까지 일찍 심었는데 꽃이 안 보이는 농가, 이 농가들은 제가 이제 와서 발만 동동 구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화 검경만 확인을 했어도 어느 정도 90% 95% 정도는 지금 그런 문제를 겪지 않을 사람, 육묘장에서 튼튼한 묘, 병기 없는 묘로 갖다가 심었을 때 재배동 소독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심었다면 지금 시기에는 피부까지 완벽하게 이제 끝났다고 치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도 진짜 이제 긴장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작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안정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년에 키울 겨울물을 저는 이제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들을 키우는 모들이 어떻게 지금 잘못돼서 막 여기에 얽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를 안정화 작업을 시켜놓고 내년 어미묘, 내년 농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미묘, 겨울 어미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런너 튼실한 거 하나 남겨놓고, 요 생각의 차이지만 내년 농사를 지금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지금 농사에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작물을 어떻게 지금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2주 전에, 앞으로 2주 후에 나타날 일들을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작물을 키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요런 말씀이고, 요런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내장 다음에 꽃이 물까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작물 관리를 할 때 그 주위에 어떤 사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게, 나는 내장 뒤에 꽃이 필 거면 그 내장을 최대한
언제 빼 올려서 세력을 어느 정도로 키워서 잎 연면적을 어느 정도 넓혀줘야 그 꽃이 나왔을 때 기존에 달고 갔던 잎들을 다 제거를 해도 그 새로 나온 잎들이 적정 연면적수 확보가 돼서 튼튼한 꽃대가 나오고 튼튼한 꽃수가 확보가 돼서 그 튼튼한 꽃수가 확보된 다음에 충분한 영양분과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은 또 화방이 커지고 화가 커지고 그러면은 11월 20일 정도 대략 지금 제가 전후로 첫 출하를 계획을 날짜를 지금 역산을 하니까 계획이 잡히는데 그때 튼실한 딸기를 많이 따는 게 일찍 심고도 우리가 딸기를 따려는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찍 심었다고 해서 결국은 12월 20일 정도에 첫 출하를 했는데 그 다음 파스에 예를 들어서 첫 타임에 한 동에 뭐 20kg 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80kg 따야 되고 그 다음 딸 때는 한 200kg 따야 되고 그 다음 딸 때는 한 250kg 300kg 따야 돈이 되는 것이지 처음 땄는데 20kg 다음 땄는데 40kg 다음 땄는데 50kg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일찍 심어서 딸기를 따는 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초세 확보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9월 6일날 정식한 포장들을 되게 그 전에 정식한 포장들하고 한번 가보면은 지금 많이 전체적으로 작물의 초세가 좀 많이 약한 편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분석을 하고 내년에는 또 잘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저희 일 도와주는 친구들 오늘 좀 휴무인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원포에 있는 런너가 재배동에 그 각 모주 하나에 런너가 여러 개가 지금 달려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튼실한 런너 하나만을 놓고 제거하는 작업 하나, 그 다음에 애가 우리가 일명 혹이라고 하잖아요. 혹 떼는 작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작물을 보면은 멀칭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모종을 심었는데 그게 이제 힘이 실리면 밑에 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 목 부분, 크라운 관부 부분을 관부 부분과 멀칭 비닐 부분이 빡 맞닿으면 나중에 저격을 해도 이 부분에 새뿌리가 1차근이 다시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찢어주는 작업, 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작업이고 이 작업이 자연스럽게 미뤄지면 9월 13, 14일에 심은 또 재배동도 똑같은 작업이 되고 그 다음 16일, 17일 심은 토병도 이제 멀칭 작업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식을 하면 두 명이 일을 해도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각 농장 경영 규모, 재배동 수요에 맞춰서 정식 시기를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뭐 딸기 농사를 짓지만 올해는 육묘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묘를 또 키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재배동을 완벽하게 소독을 한 상태에서 정식을 했고 그리고 또 분화 변경을 한 상태에서 정식을 하고 나서 초세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날씨 상황을 잘 보고 한 2주 동안 흐리고 비가 잡혀 있어서 저는 비닐 피복을 안 벗긴 상태에서 빨리 지금 초세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또 비닐 피복을 일찍 벗겨주고 다시 10월 9일날 지금 1, 2중을 다 피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또 이제 선택의 조건이 있는데 지금 초세 확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비닐 피복을 빨리 해야 되고 비닐 피복이 된 사람인데도 토수 확보가 안 된 사람들은 저녁에 야간 온도가 한 12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떨어질 것 같으면 측창을 다 닫아주는 게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기에 더 좋은 거는 바닥에 물을 좀 어느 정도 뿌려줘서 전체 야간 상대 습도를 한 90% 이상 맞춰주면 작물을 좀 초세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초세 확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축창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하방 만들어진 시기가 겹쳐요. 그러면 일하방을 생각하면 온도도 고온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질소가 들어가야 되고, 다연면적이어야 되고, 장일 조건이 돼야 되지만, 이하방 같은 경우에는 다질소, 다연면적, 고온, 장일 중에 장일, 다질소, 다연면적은 똑같은 조건이어도 이하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그래서 야간 측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 온도를, 일평균 온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방 세력 확보하는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일하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역으로 이하방가를 생각했을 때는 온도가 계속 높기 때문에 또 중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농사를 졌으면 좋겠고, 이하방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초세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측창을 내리느냐 올리느냐는 본 재배동, 자기 재배동의 지금 현재 작물 상태를 보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농사를 짓지만 딸기 농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최종 목표, 동당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배 기술이나 농법들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결국은 기본을 잘 지키면 농사라는 것이 꾸준히 잘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육묘, 그리고 재배동 소독, 그리고 잘 키워서 좋은 묘를 만들었으면 그 묘를 화학 분화를 반드시 검경을 해서 화학 분화가 확인되면 정식을 하고, 정식하고 나서 10일에서 한 14일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20일을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딸기 교육 받은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읽거나 또 생각하거나, 또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작물을 키우면서 최대한 그거에 맞게 환경 조건이나 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각종 교육 자료 보면 뭐 꽃대가 잘 키우고 세력이 좋으면 쌍꽃대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일 꽃대보다 쌍꽃대가 나오는 게 훨씬 수확량도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까운 묘를 키우려고 노력을 해봤고, 또 그거를 정식해서 봄밭에서 또 노력을 한번 해봤고, 그 조건에 맞는. 그래서 지금 6일날 심은 새동에는 쌍꽃대가 제법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배워가는 거고, 또 내년 농사 질 때는 올해 일지를 잘 적어서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육묘를 하고 정식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니까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쌍꽃대들이 또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일지에 잘 적용을 하고 또 사진 찍어 놓고 또 내년에 농사 지면서 또 적용을 하면 이게 곧 나의 재배 기술이 향상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분포에서 너무 약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식을 하고 나서 30일, 45일이 지난 이 시점에 재배동에서 죽어나가는 모들이, 우리가 진짜 염려 많이 하는 선충이나 저금뿌리파리, 뭐 시드름병, 역병, 뭐 탄저병, 이런 것들이 정식하고 나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모들이 다 죽었는지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다 육묘동에서 먼저 문제가 생긴 것들이 본포에 와서 지금 적정한 시기가 되니까 고사묘가 나오는 확률이 90% 이상이고,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선충이나 저금뿌리파리, 뭐 여러가지 우리 병에 대한 막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적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극이 막 3일, 5일 간격으로 막 방제를 하고 막 거기에 막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그렇게 3일, 5일 약을 치고 뭐 하는 것은 그 병을 방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작물한테는 좋진 않을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왜? 약이 독할까요? 안 독할까요? 작물한테. 그래서 그 병을 방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작물이 정상적으로 잘 키우는 데는 안 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을 적게 하면서 작물을 튼튼하게 키워서 그 병균이 공격을 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이나 내 그 모의 체력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어놓고 3일 간격, 5일 간격으로 뭐 잎제 뿌리고 약 치고 여기에 막 지금도 5일 되면 약 취하고 뭐 너무 거기에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본포에 와서 보식하고 보식모가 없어서 런너 꽂는 분들이 95% 이상 죽는 모들은 다 제가 봤을 때 원인은 모종밭에서 이미 문제가 생겼던 모드를 가져와서 생겨진 일이지 그 좋은 모를 꽂고 나서 완벽하게 포장이 된 재배동에 그 좋은 모를 꽂고 나서 죽어 나가는 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 시간을 생각하고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작물을 튼튼하게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배동에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식을 하고 나서 꽃이 피고 투하가 할 때 서량 품종 같은 경우는 1번이 응애입니다. 응애 피해 딸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응애예요. 흰가루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해 안 줍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일단 환경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제를 할 경우에는 지금 작물들 잘 보면서 잎 갉아먹는 벌레 그리고 올해는 진딧물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애 요거는 개화해서 수정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벌레약을 쳤는데도 지금도 군데군데 보면은 한 3-4포기는 잎을 다 갉아먹는 벌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3-4포기를 위해서 석동량의 25마리 양의 벌레약을 갖다 치기에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 사진 봤듯이 우리 일하는 친구들이 우리 다리미지라는 분무기 거기에 그 적정 희석 배수 벌레약을 사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걸로 예를 들어서 오늘 6시까지 일을 한다 하면 제가 5시가 되면 벌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간에 올라오잖아 오후에. 그래서 그 시간 정도 되면 친구들한테 분무기 2개를 주고 제가 고설재배가 6동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싹 돌아다니면서 많이 갉아부은 부분 분무기로 좀 약을 쳐주고 그 다음에 크라운 부분 있는데 약을 좀 쳐주고 이렇게 몇 번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잘하는 농사는 약을 많이 치는 농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치지 않고 잘 키우는 농사 그러려면 환경이나 작물 초세 건강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기술센터에 젊은 친구들하고 지금 계속 멘토링 멘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그 친구들하고 공유한 내용은 제가 또 정리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밤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지니까 비닐 피복을 아직까지 못하신 농가들은 빨리 비닐 피복을 하시고 또 영상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자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월 14일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촬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